아투TV 구독자 이벤트 100세 뼈 건강을 위한 2+2 이벤트 하루 한 포로 관절 건강 및 골다공증 발생 위험을 관리하세요. MSM이란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식약처가 지정한 GMP 적용 기업에서 생산한 통관보라 믿고 복용하셔도 됩니다. 100세 시대 일양 통관보와 활기찬 제2의 인생을 맞이하세요.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노화로 관절과 연골 기능이 감소하신 분, 관절 사용이 잦은 운동과 등산, 걷기를 즐기시는 분,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 발목이 불편하신 분, 과체중으로 관절 건강에 유의해야 하는 분. 상담 전화 010-4487-0949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국 주필입니다. 저희 아시아투데이가 야심차게 기획한 주필 인터뷰. 오늘 그 첫 번째 초대 손님으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모셨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아시아투데이 또 아트TV 처음이시죠? 예, 우리 고성국 주필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구독자 시청자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아시아투데이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은데 아시아투데이가 우리 대한민국의 어려움을 똑바로 잡아서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인터뷰 준비를 하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챙겨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현직 장관으로 고용노동부 쪽 일을 하고 계시니까 그 고용정책, 노동정책에 대한 말씀도 좀 드려야 되겠고요. 네. 그런가 하면 요즘 연일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김문수 장관 관련 기사는 네. 일본 국적이 어디냐부터 해서 죄송합니다. 사실상의 차기 대권 주자 반열에 올라온 정치인에 대한 관심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저런 문제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 인터뷰를 하기 전에 먼저 댓글창을 열어놨거든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셔서 이런저런 질문들을 지금 댓글창에 올려놓으셨어요. 네. 그 질문들 중에 가장 관심이 많은 질문들 제가 대신해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그러니까 대통령의 4대 개혁 중에 어떤 면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고 또 가장 그 체감도가 높은 개혁 성과를 내어온 분야가 노동개혁 분야라고 다들 평가를 합니다. 그 노동개혁을 이제 계속 해나가실 중책을 맡으신 것 아닙니까? 김문수 장관의 노정 정책 방향. 포괄적으로 한번 설명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 중에 노동개혁이 가장 성공적인데 그중에 법치주의 개혁, 네. 바로 노동 현장에 법치를 확립했다. 이 점은 매우 큰 성과로 생각합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약 한 36년간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 현장은 무법천지였습니다. 법치가 점점 뒷걸음치는 그런 현실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확고한 법치 확립의 그 의지와 실행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노동 손실 일수가 전 정부에 비해서 약 40% 수준 이하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요. 네. 또 노사분규 지속 일수도 절반 이하로 떨어져서 역대 지금 현재는 가장 평온한 노동 현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파업이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가장 낮은 파업률과 노동 손실 일수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영국의 대처가 노동개혁을 했다고 하지만 네.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렇죠. 오랜 기간에 걸쳐서 탄광노동자하고 싸움이 시끄러웠고 거기는 총격전까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레이건 대통령도 항공관제사 파업을 진압하면서 네. 만여 명의 파업자들에 대해서 전부 해고를 했습니다. 해고했죠.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후유증이 갔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커다란 후유증도 없이 소위
건설 노동자들의 불법, 뭐 소위 말하면 건폭이라고 하죠. 네. 이런 부분과 또 화물연대가 물류 대란을 가져왔다. 뭐 다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노동자들이 집회를 하면은 국회 앞에서 파이프를 휘둘러 가지고 경찰관들이 입원을 하고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자들 구속도 잘 못 시켰는데 이런 부분을 거의 다 해결을 했어요. 요즘 조용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 이제 언뜻 생각하면 네. 윤석열 정부가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 네. 그 민노총이나 한노총 이른바 그동안 기득권화돼버린 네. 그래서 노동 귀족이라고까지 불렸던 네. 이런 노조에서 강력한 반발이 있어서 더 시끄러워질 거다라고들 다들 생각했는데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파업 일수도 줄고 노동 손실 일수도 아주 큰 폭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됐다고 보시는 거죠? 그 이유는 결국은 노동 현장에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피해가 사용자들, 기업인들에게만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노동자 자신들에게도 피해가 있죠. 아하. 떠들어서 결국은 구속되면 본인들도 가정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어려운 점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하잖아요. 네. 광화문에서도 계속 싸운다, 국회에서도 시위를 한다 이러면은 결국 차도 막히고 힘들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지지 그리고 사용자만이 아니라 노동자들 내부에서도 네. 그래 우리가 법은 지켜야지 이런 국민적인 합의가 노사 정간에 있었기 때문에 네. 가능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노동부 장관, 노동고용부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노사경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잖아요. 그때도 어떻게든 이 노동계와 대화를 통해서 사회적 네. 대타협을 이루어내자고 노력하신 네.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네. 그때도 좀 어려웠죠. 예,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사정 3자가 모여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이 노동조합에서 민주노총은 아예 1989년, 98년 이후에 아예 오질 않고요. 그래서 약 한 26년 이상 나타나질 않고. 경사노위를 예, 거부하고 있군요. 그렇죠. 그때 이제 IMF 때 너무 해고가 많이 생겨서 노동자들한테 피해를 줬다. 그래서 안 오고요. 네. 항공노총 오긴 오는데 이제 잘 안 올 때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법치 개혁을 한다. 네. 노사 간의 법치주의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 노동 탄압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안 가겠다. 이런데 이 부분을 제가 계속 만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이 테이블은 오직 한국노총이 독상을 받아놓은 그런 판인데 여기 와서 왜 안 하고 밖에 앉아 있느냐. 사실 이건 민주노총도 안 오죠. 노동계 대표로 해서 한국노총만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자리. 노동계 대표성을 걱정하는 거죠. 예. 예. 오늘도 누가 민주노총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래서 내가 민주노총이 왜 참여를 안 하느냐. 아니 한국노총 혼자서 다 이 좋은 거 다 가지는데 창요하게. 예, 같이 와서 같이 나누면 반은 그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참 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것은 노동조합에게는 크게 힘들이지 않고 네. 길거리 투쟁 같은 거 없이 본인들의 의사를 관철하고 또 얻을 것을 얻을 수 있는 데인데 참 안타깝죠. 예. 김문수 장관님이 사실은 이제 80년대, 90년대에는 가장 강경한 이 투쟁주의자였잖아요. 그렇습니다. 노동운동가. 맞습니다. 노동운동 하기 위해서 이른바 당시에는 위장취업이라고 했던. 네. 그렇게 해서 기능공 자격증도 뭐 굉장히 많죠? 제가 한 8개 됩니다. 예, 용접 자격증 뭐 이런 거요? 네, 보일러공도 하고, 네. 열관리, 또 안전관리도 기사가 있고요. 환경관리 기사도 하고. 제가 뭐 공장에서 돈 좀 되는 것은 다 자격증 땄습니다. 실제로 택시 기사도 하셨고. 예, 택시 기사도 하고요. 네. 그런데 역대 노동부 장관 중에 그런 정말 노동 현장, 바닥에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노동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운동가 출신이 그동안 노동부 장관 했던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뭐 공장에서만 거의 7년을 실제로 일을 했고요. 네. 또 노조위원장도 제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뭐 해고도 2번 되고, 구속도 또 되고 이렇게 했고, 또 전태일
기념사업회도 제가 만들어서 초대 네. 사무국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노동운동연합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거 하다가 또 감옥도 가고 또 노동자 복지협의회를 만들어서 거기서도 부위원장을 제가 하고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여러 가지 좀 이력이 좀 화려합니다. 예. 그래서 그 사회주의가 붕괴된 이후에 네. 예, 그동안의 그 강성 투쟁 노선을 버리고 네.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활동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후로 이른바 전향이라고 하는 걸 하셨는데 네. 그것도 공개적으로 하셨어요.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그 이 20세기 이념에 아직도 좀 매몰되어 있는 예, 그런 쪽에서 배신자라는 소리를 자꾸 하잖아요. 네. 그런 소리 들을 때 어떠세요? 글쎄, 제가 뭘 배신했느냐. 제가 일하던 뭐 동지를 배신한 것도 아니고 저는 다만 사회주의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제 학생운동, 노동운동 이 과정을 보니까 1990년에 소비에트가 무너지고 네. 또 동독이 무너지고 이렇게 철의 장막이 열리고 난 다음에 이거는 비참한 세상이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구나. 그래 이거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에 마침 그 당시 김영삼 대통령께서 네. 저보고 뭐 같이 좀 일을 해보면 어떠냐. 그래서 그때는 김영삼 대통령이 아주 뭐 박수를 많이 받아서 지지율이 거의 90% 될 때입니다. 그때 또 문민정부 초기군요. 그렇습니다.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뭐 시원하게 잘하더라고요. 네. 공부 독재도 정산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하나의 정산이라든지 금융실명제 뭐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잘해서 여기에 오히려 새로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참여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거는 저 개인으로서는 역사적인 결단이고 참 잘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뭘 배신했냐. 예. 대중을 배신했냐. 노동자를 배신했냐. 나라를 배신했냐. 오히려 올바른 길을 찾아간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예.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제가 버린 것인데 네. 그게 그렇게 잘못됐냐. 그러면 저보고 배신자라고 하는 그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걸 묻고 싶어요. 글쎄 말입니다. 예. 장관 취임한 직후에 나온 메시지 중에는 네. 노동약자를 위한 노동정책을 펴겠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네. 노동약자 어떤 뜻입니까? 노동약자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지금 14%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약 그 14% 빼고는 나머지 86%, 80% 이상이 다 노동조합도 없고 또 특히 5인 미만 노동자는 334만인데 네. 이분들은 실제로 근로기준법이 하나도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 되면은 이거 뭐 휴일에 쉴 수도 없고 또 연차휴가 이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네. 연장수당도 없고 뭐 해고도 자유고 이런 식으로 예. 너무너무 무권리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런 분들은 노동조합에서 가입도 못하고 노동조합에서 챙겨주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고용노동부와 우리 정부가 바로 이 약자를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보느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보고 제가 그럽니다. 이 약자들 특히 아주 너무 작은 네. 사업장에 이런 근로자들이나 또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프리랜서 이분들은 쉽게 말하면 이제 오토바이 타고 뭐 음식 배달하는 예. 이런 분들 또 미용실에서 일하는 이런 분들 네.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 날품을 파시는 분들 이런 많은 분들 이걸 우리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이 안 챙기면 누가 챙기냐. 네. 우리 공무원들은 약자를 챙기고 그 위에 노동조합이 조직된 데는 주로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이런 데가 노동조합이 많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동조합 혜택을 전혀 못 보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챙겨 안 되겠냐. 네. 그런 뜻이 바로 우리 고용노동부가 노동약자를 위한 정부가 되자 이런 네.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사회적 약자인 노동약자들을 네. 위한 노동정책을 펴겠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설명 들으면서 많이들 놀라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운동, 노동조합 그러면은 민노총, 한노총 떠올리잖아요. 네.
근데 그거 다 합쳐봤자 전체 노동자의 14%밖에 안 된다. 뭐 지금 자꾸 줄여서 13%도 어렵습니다. 예. 그럼 나머지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은 노동조합도 가입 못하고 네. 근로기준법에 적용 안 되는 분들도 뭐 수백 명 되고 수백만 명 되고 수백만. 바로 그들을 위한 노동정책이 네.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뭐 어려워도 뭉칠 수도 없고, 예를 들면 식당에 일하는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분들이 뭉칠 수가 있습니까? 예. 근데 물론 이제 식당 하시는 분들 좀 문 닫고 어렵습니다만은 그분들은 그래도 요식업 협회가 있는데 네, 또 네. 일하는 노동자는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참 어려운 분들, 우리 사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따뜻한 정부가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노동개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법을 지키는 바로 법치주의 노동개혁이 한편이고 네. 이것은 조금 찬바람이 좀 나죠, 때로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따뜻한 우리 노동개혁, 네. 바로 약자를 위한 노동개혁, 이렇게 두 축이 돼야 되지 않냐. 한편으로는 법과 질서를 바로 지키면서 세우고. 예. 다른 한편으로는 따뜻하게 어려운 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진짜 어려운 이런 분들. 노동개혁, 이거 하자. 이거죠. 그렇군요. 장관 취임하신 직후가 아마 추석 전이었던 것 같죠? 네. 그때 최불임금 문제를 아주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또 독려하셨던 걸로 그렇습니다. 기억하거든요. 체불임금 문제를 물론 그거는 당연히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는 이례적이라 할 만큼 강하게 그 문제를 지적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예, 오늘도 제가 또 재불임금 챙기고 왔는데요. 이 네. 문제는 재불임금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보면은 재불임금이 늘어나는 이유가 이제 건설업이 무너지면서 그 네. 하청업체에 있는 이런 일하는 분들, 아하. 그다음에 IT 업체도 요즘 어렵습니다. 네. IT 부분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어렵게 돼 가지고 이분들이 체불된 임금을 아예 받을 수 없는 예. 이 사장들이 전부 다 부도났다, 뭐 도망가 버렸다, 감옥 가 있는데도 아직 돈을 못 받는 대유 위니아라고 이런 회사 같은 데는 예. 한 700억 이상 못 받는데 옛날 대우전자입니다. 이런데 사장이 감옥 가 있는데도 뭐 못 받는 돈이 이렇게 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범죄라고 저희들은 보고 네. 이번에 근로기준법도 고쳤습니다. 아하, 그래서 예. 이런 분들이 상습 체불 업주에 대해 가지고는 해외 출국도 금지를 하고 네. 또 체불임금에 대한 것은 그만큼 지연 이자 너무 늦게 줄 때는 20%까지 지연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도록 그 임금 액수에 대해서 예. 이런 여러 가지 강화된 조치를 취하고요. 네. 그다음 명단도 또 공개하는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명단을 공개를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그다음에 금융도 또 제재를 해가지고 네. 신용불량처럼 그렇게 제재하는 경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굉장히 대폭 강화를 시켰는데 여기에는 여야가 다 합의를 해서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예. 이 체불임금이 청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정치권에는 그러지 않습니까? 일도 안 하고 집에 있는 모든 국민에게 25만 원 주자. 이런 예.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근데 이거는 일을 매일 나가서 그냥 목숨 걸고 일을 한 그 임금도 안 주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걸 생각한다면 네. 국가가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대신 지급하는 거죠. 예.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그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던 땅이나 집을 팔아가지고 구상권을 행사해서 다시 받아내는 건데 네. 그러면 집에 가만히 있는 분한테 약 13조를 들여서 25만 원씩 주자는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바로 이 일하고도 돈 못 받는 이분들을 위한 대지급 기금을 네. 뭐 한 1조라도 내놓는다면 아하. 체불임금이 확 줄을 수 있죠. 그렇군요. 좀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챙기시던데 조금 줄기는 줄고 있습니까? 지금은 막 받아가지고 좀 줄였는데 네. 요즘에 또 계속 늘어나요. 요즘 경제가 어려우니까 특히 작은 사업장 네. 뭐 식당이 문 닫는다 이런 때는 자기도 문 닫으니까 못 그러니까요. 준다. 그러니까 자영업이 폐업도 많고요. 아직까지 건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 관련해서 네. 정말 사정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네. 악질적으로 안 주는 업체들과는 달리
정말 사정이 어려워서 폐업하는데도 몇백만 원씩 돈이 드는데 그 돈조차 없는 네. 이런 영세자영업자들도 한두 명씩은 노동자 고용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체불되는 임금 문제를 그냥 강제적으로 자꾸 받아내는 것만 능사냐 이런 문제제기 있을 것 같은데요. 강제적으로 받기는 받는데 네. 없으니까 감옥 가도 못 낸다니까요. 글쎄요. 예.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 일한 근로자들은 봉급은 우리가 바로 그래서 대지급이 예, 필요하다. 대지급 제도를 대지급 기금에서 대신 먼저 지급하고 네.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 사정주부터 받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제 네, 충당을 보상금 합니다. 신청하는. 뭐 그렇게 합니다. 그게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됩니까? 그거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예. 액수가 이제 이게 기금이 적기 때문에 네. 도산하고 완전히 문 닫으면은 2천만 원까지 해주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 원밖에 안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재불 임금이 많은 경우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한도 때문에 네. 제대로 못 받죠. 아하. 그래서 그 그 한도를 한도를 좀 올리는. 높일 생각. 예, 그것을 지금 국회에다가 요청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정부에서도 해야 되는데 네. 그걸 높이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금 여기 우리 댓글에요. 외국인들이 너무 들어와서 우리 일자리가 없어요. 라고 네. 하는 댓글도 있는데 이것도 또한 현실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네. 불법 체류자만 한 45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농사도 하고 또 기업에 공사장에서도 일을 하고 공장에서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올수록 그만큼 국내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뭐 아예 기업을 못 돌릴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네. 사람이 없어가지고 네. 뭐 못 돌릴 정도로 이럴 때는 외국인 몇 명 쓰고 국내에 있는 사람 또 몇 명 합쳐서 일단 기업을 유지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는 가급적이면 적게 들어야 되지만은 정말 기업이 문 닫을 지금 되면은 뭐 안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을 우리 현실 때문에, 네. 우리 필요 때문에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을 똑같이 적용하고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하다 보면 이를테면은 이제 언어 소통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생산성은 좀 낮은데 우리나라 노동자들과 똑같은 임금을 받아간다고 하는 데 따른 일종의 역차별에 대한 비판과 불만이 제기될 수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이번에 필리핀 가사 근로자, 가사 관리사라고 합니다. 네. 이분들을 시범적으로 100명을 들여와서 서울시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이분들이 임금 수준이 238만 원입니다. 월. 네. 그러면 싱가포르에서는 약 100만 원이 안 됩니다. 7, 80만 원도 안 됩니다. 그러면 네. 싱가포르는 소득 수준이 7만 달러가 넘기 때문에 우리보다 2배의 소득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필리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반도 안 주는데 왜 우리는 많이 주냐 네. 이런 게 이제 불만인데요. 그래서 싱가포르는 우리하고 굉장히 다른 나라인데 우리는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 자체가 외국인이라도 국적에 따라서 차별을 못하게 돼 있고요. 네, 네. 또 ILO의 협약에도 가입을 해가지고 또 못하게 돼 있어요. 아하. 하게 차별하면 되면 안 되게 돼 있죠. 예, 무역에 불이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FTA를 하고 많이 맺었잖아요. FTA에 ILO 협약을 준수해라, 국내 법을 준수해라 이런 것들이 무역의 조건으로 이렇게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걸 안 지켰을 때는 다른 불이익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가 지금 또 세계적으로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허가제라고 합니다. 고용허가제가 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일본의 뭐 연수생제도 이런 것보다 우리가 더 잘합니다. 그래서 아하.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런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서 ILO에서도 평가하고 OECD나 UN이나 여러 곳에서 대한민국의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성공적이다. 네.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이 차별을 할 때는 바로 또 그 모든 이점이 없어지게 됩니다. 하하. 예.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소탐대시를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네. 막 그렇지 않고 또 근로기준법도 이렇게 보면은 가사 종사자식으로 해가지고 개인 가게에서
그 필리핀 노동자를 개인적으로 고용하는 것, 네. 아니면 지금 유학생 와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로 또 과연 우리나라 최저임금 200만 원인데 100만 원 받고 집에서 아기 보고 이렇게 할 과연 외국인이 있겠느냐. 외국인들이 커뮤니티가 많이 발달돼 있어. 필리핀 같은 네. 경우 필리핀이 천주교 신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각 천주교의 성당이나 성당, 신부나 예. 수녀나 이런 분들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아하. 이런 커뮤니티에 의해서 노동자들의 인권,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이런 인권단체, 노동단체, 종교단체 전부 이 평등하게 밀어줍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상으로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싱가포르나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이게 앞서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그렇게 쉽게 저임금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저 장관님 그 퇴직연금, 네. 퇴직연금을 연기금으로 네. 좀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건 왜 그렇습니까? 퇴직금을 지금 어떻게 하냐면 퇴직연금으로 바꾸자. 네. 근데 지금 현재는 한 24%도 안 됩니다. 퇴직연금으로 하는 데는 조금밖에 없고 대부분이 퇴직금을 그냥 대기업은 퇴직금을 연금으로 해놨는데 엔간히 작은 기업은 다 그러니까 그 목돈으로 받아가는 거죠. 회사 안에서 그걸 쓰고 있는데 네. 그 돈 가지고 경영자금도 쓰고 이렇게 아하, 하다가 부도나면 예. 퇴직금도 못 주고 임금도 못 줍니다. 아하. 이렇게 퇴직금이 전체 체불임금의 40%가 됩니다. 그렇구나. 회사 예. 망할 때 퇴직금까지 안고 망해버립니다. 저런. 예. 그래서 이런 거 없이 공무원처럼 매달 돈을 바깥에 어떤 기금 형식으로? 예. 내놓자. 네. 그리고 이 기금을 잘 굴려서 지금은 이자율이 거기서 수익률이 한 2.3%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걸 한 국민연금처럼 한 10%까지 높이면 네. 커져 나갈 거 아닙니까? 그 연기금 운용하는 전문 투자자들이 예. 이제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뭐 지금 현재는 그래서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이제 의무화 시켜 나가는데 이 법 개정이 필요한데요. 아하. 이 부분은 좀 한꺼번에 안 되지만은 약간의 먼저 법을 개정하고 1년쯤 유예를 시켰다가 네. 그렇게 바꿔 나가고 우선 큰 회사부터 그렇게 하고 작은 회사로 내려가면서 하자. 그다음에 바깥에 있는 데는 이 회사의 노사가 해가지고 서로 합의를 해서 네. 어디에다가 이걸 맡길 거냐. 그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수익률이 높은 걸 만들어가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몰아나가면은 네. 아마 지금 현재는 적지만은 앞으로 조만간에 네. 국민연금 기금보다도 더 커질 수 오히려, 있다. 예, 퇴직연금이 더 많아지는 그런 식으로 됩니다. 현재는 예. 한 300조 넘는데요. 네. 이게 상당한 정도로 빠른 속도로 커나가고 이 퇴직연금을 받아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처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제도를 개혁하는 이게 바로 연금 개혁인 동시에 노동 개혁의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지금 김은수 장관이 추진하는 그 노동 정책이요, 고용 정책 또는 노사 정책, 또 지금 퇴직금까지 네. 이런 정책을 이제 때로는 국회의 협조를 받거나 국회에서 입법을 해줘야만이 가능한 것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야당에서 다 좋은데 김문수라서 안 돼. 이렇게 억지 부리는 경우는 혹시 없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제가 잘 해야죠. 제가 하여튼 국회에서 좀 상당히 좀 목소리를 많이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목소리 낮춘 게 그거예요? 예, 아주 제가 뭐 상당히 많이 낮추고 있습니다. 예, 국회 얘기 나왔으니까 인사청문회 때부터 지금까지 예. 지속적으로 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또는 이런저런 업무 보고를 할 때도 예. 계속해서 일제시대 국정 문제를 야당 의원들이 집요하게 질문하고 비판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글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한지를 저는 모르겠는데요. 예. 이게 환경노동위원회인데 네. 이거에
노동 문제가 아니더라도 뭐 환경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왜 이 국정 문제를 가지고 그것도 또 네. 지나간 일제 시대 때 국정 문제를 가지고 이러냐 우리가 네.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조상의 국적이 뭐냐 이건데 뭐 그거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다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특히 송기정 선수 같으면은 송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베를린 올림픽에 나갔잖아요. 네. 그때도 외국에 나가더라도 전부 일본 여권을 가지고 나가지. 여권이 없으면은 대한민국 당시에도 못 여권이 나갔죠. 없잖아요. 예, 입국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뭐 그거는 다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또 법에서도 다 그래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과거에 지나간 것은 다 무효다. 1965년 한일 기본조약에서 무효가 되지 않느냐. 네. 이런데 그것도 또 따지면 복잡합니다. 제가 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요즘에. 네, 네. 그런데 보면 너무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다 무효고 네. 그때도 대한민국 국적이고 우리 조상들이 그때도 우리 대한민국은 망한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건 정신승리라고 그럽니다. 뭐 그 정신승리도 아니고 저는 정신도 그거는 패배라고 보거든요. 사실인 걸 아니다고 그래버리면 예. 과연 그게 정신승리냐? 난 그 예. 정신승리란 말도 동의를 못하겠어요. 아하, 예. 그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네. 우리가 역사 앞에서도 막 솔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잘못된 우리 역사는 역사고 그 때문에 우리가 더 이를 악물고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한강의 네. 기적을 이룩한 거 아닙니까? 예. 그거 다 잊어먹고 나면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겠느냐? 사실 지금은 우리가 일본보다도 더 잘 살거든요. 소득이 높지 않습니까? 예. 일본보다 우리 공무원 봉급도 일본보다 높고요. 네. 최저임금도 높고 네. 현대자동차가 도요타 자동차보다 임금도 더 받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발언권도 더 커요. 네. 아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지만, 정말 치욕적인 아픈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되지만, 거기에 컴플렉스 가지고 자꾸 아닌 거를 주장하고 이럴 이유가 없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네. 어떻게 김문수 장관만 보면 야권에서 자꾸 그렇게 공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조상은 뭐 임진왜란 때도 우리 할아버지가 의병장으로 가가지고 순국을 하셔서 네. 나라에서 뭐 벼슬 또 당시에 서울시장 벼슬을 받았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한성 부윤. 예. 판윤이라고 예. 돌아가신 다음에 그래 받았고 뭐 우리 정조 할아버지께서는 또 국채보상운동 이런 것도 하시고 우리는 너무 반일 항일 이거는 저 대학교 때도 그랬고요. 저는 예. 중학교 때도 제가 중학교 때 한일회담 반대 시위 때문에 우리 학교가 휴교도 돼가지고 예. 뭐 그렇게도 하고 중학교 때 그러셨어요? 예, 중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64, 65년에 굉장한 정도로 뭐 항일 반일 이게 기본으로 생각하고 살아오는데 네. 저보고 막 친일파라 이렇게 말할 때는 이것도 제정신이 뭐 맞느냐 보지도 안 하고 친일파라 그러면은 예. 다 친일파죠. 한일회담 반대를 중학생 시절에 하셨구나. 예. 중학교 때는 우리 그래가 휴교를 했다. 그때 이제 며칠 2년간에 걸친 네. 시위가 있었고 네. 한일국교 정상화를 추진하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반대 시위를 네. 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유신 체제가 들어섰을 때는 대학생이셨고 그때는 또 열심히 반유신 투쟁했잖아요. 네. 그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투쟁했던 운동권 학생이었는데 네. 근데 그 후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 정말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 그럴까 완전히 바뀌셨죠. 그런데 지금 보면요. 예. 제가 늘 그러지만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내가 어릴 때 꿈꾸던 것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첫째, 저는 호롱불 밑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전기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전기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밝고 이거 불을 이렇게 많이 켜놨잖아요. 이거 박정희 대통령이 한 거 아닙니까? 예. 어릴 때 우리 물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 동네 수도꼭지 하나 있으면 그 줄을 서가지고 하루 종일 공동우물에. 공동우물에도 뭐 물도 잘 안 나와요. 그렇지. 그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그게요. 시골차가 와서 그런데 물 퍼주고 가고 그랬어요. 지금 뭐 화장실에서 틀면 막 따뜻한 물까지 버버버 쏟아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릴 때는 저희들은 배가 고파가 밥 한 끼 배불리 먹는 거 이게 제 어릴 때 꿈이었어요. 네. 지금 저도 다이어트 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그리고 어릴 때는 추석이 되고 이래도 양말 한 켤레를 모시는데
지금 옷에 뭐 옷장에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주체를 못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까지 많이 바뀌었는데 이 부분이 다 박정희 대통령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분을 욕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네. 양심이 있다면. 예. 지금 댓글창이 뭐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대권주자로 김문수 장관을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제가, 이건 이 유튜브 생방송은 댓글을 다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없는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할 때, 네. 그 대권주자 조사를 하거든요. 대선 주자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예, 선호하는 정치인이 누구냐, 이렇게 하면, 김문수 장관님이, 상당히 상위에 링크가 돼서 또 그것도 지지율이 굉장히 의미있게 지금 상승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장관님 정치 시작하신 거는 꽤 오래되잖아요. 네. 한 30년. 그렇습니다. 94년부터 저 민주자유당에 입당을 했으니까요. 네, 한 30년 되잖아요. 30년 되네요. 그리고 대선은 대통령 선거, 대통령이 한번 돼보겠다고 예. 대통령 후보로 활동하셨던 것도 한 10년 전이잖아요. 10년도 넘습니다, 그때는. 2000 박근혜 대통령하고 제가 2012년. 예, 당시 한나라당 경선 후보 예. 경쟁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오래 정치를 했고 이미 10여 년 전에 대통령 후보로 정치를 했는데도 지지율이 이렇게 높지는 않았던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제 기억으로. 예. 그 요즘은 대통령 얘기는 입 밖에도 안 내는데 지지율이 이렇게 높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그건 제가 암만 생각해봐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자꾸 뭐 이상한 질문을 던져가지고 저를 띄워주신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뭐 이유가. 더불어민주당이 일부러 띄웠을까요? 글쎄,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저 자력이 아니고 그 바람을 막 불어가지고 저를 띄워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뭐 연이 혼자 나는 게 아니고 예. 바람 타고 날듯이요. 저는 그런 맞바람을 맞아간 것이 제가 뭐 바람을 일으킨 건 없습니다. 그렇게 이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김문수 장관을 보고 누군가가 지지를 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격하는 사람들이 좋아요하고 지지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 김문수 장관을 대권주자로 보고서 지지하는 분들의 마음, 지금 우리 댓글창에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 것 같습니까? 글쎄, 뭔가 좀, 좌고 우면하지 말고, 네. 뭐, 똑바로 좀 말해야 하는 사람이 없냐. 김문수가 뭐, 딴 거는 몰라도, 네. 저야 뭐, 여러 가지로 뭐, 특별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은, 말은 좀 똑바로 하는 사람 아니냐, 뭐, 이 정도 같습니다. 딴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여기 볼매라고 별명을 붙여주셨네요. 네. 볼매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모르겠는데요. 참. 볼매, 볼수록 매력 덩어리. 그래서, 그 처음 듣는데. 볼매라고 그럽니다. 예. 그런데 그런 이제 대중적 관심, 국민적 관심이죠. 네. 그게 장관직 수행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십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전혀 관심이 없는 것보다는 관심을 좀 받는다는 것이 보도가 되면은 네. 우선에 제 아내부터 좀 저를 조금 무겁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시겠네. 그 제일 중요한 게 제 집에서 아내가 제일 중요한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저 가까운 친인척 뭐 이런 부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같이 일하는 공무원 그 다음에 제 아는 친구들이나 뭐 지인들 뭐 심지어는 우리 고 박사님까지도 예. 뭐 지지도가 전혀 없는 사람보다는 있다 그러면은 네. 조금 더 신경 써서 한번 더 볼 거 아니, 아니에요? 지지도가 형편없을 때도 제가 늘 같이 했어요. 그렇지만은 좀 지지도가 높다 그러면 더 한번 이렇게 더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제 아내 지지율 올라가면은 아침 밥상에 달걀 후라이가 하나 더 나옵니까? 뭐 아무래도 그 목소리가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예, 사모님 그러시고, 자녀들이 있으시잖아요. 예. 예. 저 딸이 있고 예. 또 사위 뭐 손자 손녀 이렇습니다. 그 딸하고 사이는 어떤 일 하세요? 거기는 이제 사회복지를 전공했기 때문에 지금 요즘에는 이제 사회복지 쪽으로 뭐 하나 자기들 사업을 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지사 하실 때 네. 사회복지사로 일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 딸과 사위가 다 사회복지사 그렇습니다. 였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예. 그게 한 15년, 20년 전인가요? 네. 그 당시에 사회복지사 그러면 네. 일은 정말 힘들고 많은데 예. 월급은 정말 쥐꼬리만 한 그런 직종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할 지금도 뭐 수 있지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경기도지사 자녀와 딸과 사위가 어떻게 사회복지사 일을 하냐 다들 그때 놀랐어요. 네. 뭐 자기들은 그게 이제 좋다고 생각하고 또 그 일 자체가 보람을 찾자면 굉장히 보람이 많은 거죠. 네. 누구도 싫어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네. 조금 봉급과 대우만 괜찮으면 보람이 참 큰 거죠. 이거는 네. 봉사인데 너무 이제 처우가 약하니까 어려운 점이 그 많죠. 별로 계산 안 됐죠. 예. 그거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그런 진짜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약자들을 돌보는 그 직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요양관리사라든지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라든지 예. 그런 업종이 굉장히 많고 네.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그렇게 사회적 그 보호를 받아야 될 분들이 계속 늘잖아요. 그렇습니다. 인구학적으로. 예. 그러면 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계속 늘 거 아닙니까? 늘어나지만은 이제 워낙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요즘 같으면은 이제 노인들에 대해서는 네. 이제 요양보호사다, 네. 뭐 사회복지사다 이렇게 돌보는데 노인 숫자가 워낙 늘어나기 때문에 네. 이 보호사들 이게 전체적으로 부족한 사회복지사 모양이네요. 절대 부족해서 아. 외국인을 더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아기 돌보는 것도 힘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관리사 이래가지고 필리핀 사람들까지 도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이게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절대적으로 사람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지금. 예. 그렇군요. 예. 제가 경기도지사 하기 전에,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하고 노동 운동할 때부터 제가, 가깝게 그냥 형 아우로 만난 사이라서 제가 김문수의 인생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 가장 최근까지 알기로는 여전히 자기 집도 없이 사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집은 있습니다. 제가. 집 생겼어요? 뭐, 원래 집이 있었습니다. 봉전동 산곡대기에 아주 오래된, 뭐 그런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서울에서는 제일 싼. 지금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네. 예, 제일 싼 집입니다만은, 부천에서도. 그 아파트 아니죠? 아파트예요. 아파트예요? 아파트인데 오래되고 작은 아파트라서 제가 뭐, 참 굉장히 불편합니다만은. 네. 그러나. 그럼 지금도 거기 사세요? 거기 삽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부천에서 작은 아파트 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집값이 너무 떨어져가 서울에 들어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아하, 예. 그래서 뭐 하여튼 좀 무리를 해서 아주 작은 아파트 산곡대기에 하나 구했어요. 봉천동 산꼭대기에. 예. 아주 공기는 좋습니다. 차는 올라가요? 차는 올라가지만은 뭐 공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예, 아이고 참.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 강노을님이 그 슈퍼챗까지 하셨네요. 네. 김원수 장관은 이제 정말 아까 우리 시청자께서 볼매라고 하셨는데 볼수록 참 매력이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저처럼 예. 운이 좋아서 이런 좋은 이 정치인하고 오랫동안 형하우 관계를 보내는 것도 참 정말 운이 좋은 거예요. 네. 얼마 전에 그 기표 형님 돌아가셨을 때 그렇습니다. 제가 기표 형님 돌아가시기 한 달쯤 전에 제가 그 인터뷰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걸 그때 안 했으면 정말 후회했을 거다.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인데 하여튼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지금 버텨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참 장기표 선배님은 민주화 운동의 뭐 사표라고 해야죠. 우리의 스승이고 정말 너무나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은 저보다 더 어렵게 사셨어요. 저는 그래도 국회의원도 뭐 3번 하고 도지사도 2번 하고 이랬는데 그분은 평생 월급 한번 타본 적도 없어요. 예. 그래서 봉천동 우리 집 옆에 사시는데 예. 그분 또 저하고 아파트가 우리 집보다 약간 더 값이
낮은 더 조금 싼. 낮은 네, 값싼 아파트 사는데 그것도 매달 수입이 없으니까 예. 이제 목이지. 그러니까 주택을 맡겨놓고 매달 얼마씩 찾아가지고 쓰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네. 정말 한 번도 뭐 국회의원도 한다든지 뭐 해보신 적도 없고 월급 제대로 타본 적도 없고 그러면서 오직 우리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이래 있으면은 그동안 이분이 감옥을 거의 5번이나 갔다 오신 예. 분이거든요. 그래서 10년 가까이 감옥을 갔다 네. 오신 분인데 그럼 그 보상금 다 타잖아요. 예. 민주화운동 유공자 예. 보상금. 그 보상금 타라고 그렇게 해도 보상금을 내가 어떻게 타냐. 예. 나는 내 할 일을 했는데 민주화 운동이라는 건 내가 국민으로서 할 일을 했는데 무슨 돈을 받냐. 또 왜 절대 사양하시고 또 국회의원도 제가 하라고 제가 공천위원장 겸 인재영입위원장을 했습니다. 한나라당에. 네. 그때 내가 당선 가능한 확실한 전국구를 드리든지 아니면은 지역구라도 원하는 대로 드리겠다. 제가 찾아가서 제가 인재영입위원장 겸 공천위원장이니까. 2004년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강력하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안 한다 그런 거. 이래가지고 네. 안 하시는데 정말 뭐 제가 봤을 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마침 윤석열 대통령께서 장기표 선생한테 훈장을 드렸어요. 뭐 훈장을 드려가지고 참 영전에 바쳤는데 네. 제가 추천은 제가 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훈장을 이렇게 드려서 네. 그래도 제가 우리 국민들이 보실 때도 이 장기표 선생에 대한 그 빚이 네. 조금 줄었지 않느냐. 너무너무 미안하고 저도 장기표 선생을 생각하면은 참 막 가슴이 아프고 너무 우리가 빚을 많이 졌죠. 예. 정말 명복을 빕니다. 예. 좀 눈가가 많이 좀 젖으셨네요. 예, 목소리도 좀 울컥하시고. 그 장기표 선생 그 영전에 저도 조문을 갔는데 그게 민주화운동장으로 치러지면서 이제 장례위원장은 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재호 이사장이 맡으셨는데 그 김은수 장관 그 뭐 상주처럼 그 내내 거기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수여하는 훈장도 대신 이제 가족들께 전해드리고 그렇게 했던 모습이 지금 생각이 나네요. 네. 자, 그 윤석열 대통령 이제 가까이서 장관으로서 모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정말 그 장기표 선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연히 해야 된다. 네. 이렇게 하셨고 이게 뭐 담낭암 4기 네. 말기 진단을 받으시고 입원해 계실 때도 그 김건희 여사님 보고요. 네. 꼭 문병을 하라 그래서 장기표 선생이 아주 싫다고 몇 번 그랬어요. 뭐 문병은 무슨 문병을 오느냐. 사람 죽을 때 되면 죽는 거다 이렇게 하셨는데 네. 몇 번을 그렇게 연락을 하셔가지고 가셔서 병원에 문병을 가셔가지고 네. 위문을 하고 이런 부분은 정말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 민주화 운동에 대한 것도 이해가 아주 깊으시고 네. 또 그 정이 아주 많은 분입니다. 그 김건희 여사가 예. 장기표 선생 네, 문병을 가서 1시간 이상 그래도 그러셨구나. 문병을 하시고 근데 왜 보도도 안 됐는데? 뭐 그냥 비공개로 가신 거니까요. 그러나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게 공개가 됐습니다만 네. 정말 참 뭐 원래는 이제 집에도 오시려고 그러고 이랬습니다. 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매우 참 장기표 선생에 대해서는 빚이 많았는데 네. 대통령 네 분께서 그렇게 많이 걱정해 주시고 또 뭐 상가에도 또 꽃도 보내주시고 네. 훈장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많은 그 위안이 되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장관직을 수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제 정치적 발언은 이제 못 하십니다 지금. 그렇긴 한데
이제 오랫동안 그 집권당의 그 국회의원으로 정치 경험이 있고 또 여당도 해보고 야당도 해보신 건가요? 야당 많이 했죠. 그리고 단체장도 해보고 광역단체장도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런 이제 경륜이 쭉 쌓여 있어서 사실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장관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성공시키기 위해서 당정이 제대로 한 몸이 돼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어떤 그 소회를 지금 이 정치 상황에서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뭐 국민 여러분들께서 느끼시겠습니다만은 이분이 뭐 부정 비리가 있다는 말을 한마디도 없지 않습니까? 뭐 옛날 검사할 때나 뭐 요즘에도 없고.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부인 되시는, 영부인 되시는 분이 어떻다. 그것도 뭐 과거 어떻다. 제가 해보면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 건데도 계속 이야기를 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가짜뉴스가 사실로 믿어지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줄리부터 시작해서 아하. 저도 그 후보 때부터 제가 많이 그걸 들여다보고 실제로 현장에 답사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네. 사실이 아닙니다. 아닌데도 네. 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뭐 가방도 이야기하지만은 가방 그것도 아시다시피 최재형이라는 그 목사가 북한에 가서 전부 최고의 공작 부서 책임자들을 만나고 이러고 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는 북한의 대남 공작원의 역할을 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인데 예. 이런 걸 가지고도 계속 무슨 뇌물 받은 것처럼 한데 그 우리 영부인께서 뭐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그 뭐 워낙 그런 백 하나 받아가지고 무슨 부자 되자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뭐 어떻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외교도 물론 한미일 이런 협력 이런 강화를 해가지고 네. 전부 다 정상화 시켰지 않습니까? 예. 경제도 이 그동안에 잘못되어 있던 경제들 노동개혁도 하지만은 또 노동약자들도 보호하고 또 기업도 규제 때문에 못하는 거 이런 거 다 좀 네. 바로 잡아가지고 기업의 규제도 철폐를 하고 또 지방도 발전시키기 위해서 좀 과할 정도로 지방에다가 많은 혜택도 주고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뭐 이 의사들도 똑같습니다. 의사들도 지금 의사 숫자를 좀 늘려야 된다. 이거는 다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방법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뭐 비리 부정을 한 것도 아니고 또 그분이 뭐 방향이나 정책이 잘못된 것도 아닌데 굉장히 계속 공격을 하고 국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렇게 된 데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지역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정당 생활을 오래 해서 당적 기반이 강한 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속에서 국민들께서 좀 대통령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혁이나 이런 정치에 대해서 좀 제대로 잘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김건희 여사가 장기표 선생 그 병원에 문병 갔었다 그랬죠. 네. 예, 이제 그 조문 기사를 못 봤다고 그러셔서 조문이 아니고 네. 이제 문병입니다. 문병. 네, 그렇게 제가 사실은 바로잡아 드리고요. 예, 시간이 다 돼서 장관님 마무리 인사 한 말씀 우리 아투 TV 시청자들 그리고 아시아투데이 구독자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합니다. 예, 아시아투데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정론을 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고성국 주필님부터 정말 시대를 꿰뚫고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관계자 여러분들 또 지금 이 유튜브도 보시면서 정말 나라 걱정하시는 많은 애국 시민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이 저는 희망이 있고 국군이 아주 대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우리는 기죽지 말고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뭉치면 반드시 산다. 그리고 하면 된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위대한 대한민국 세계 최고 가는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대한민국이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아시아투데이 많이 애청해 주시고 또 애독도 해 주시고 필진 여러분들께서도 굽히지 말고
힘차게 정론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도언론 아시아투데이가 여러 가지 좀 중장기적인 대한민국 발전이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주필인 제가 직접 고성국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정말 뜨겁게 관심 갖고 있는 주요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국가 지도자들을 모시고 오늘처럼 이렇게 허심탄회한 대화와 토론의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통 주요 정치인들이나 국가 지도자들은 생방송으로는 잘 안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리스크가 있어서 녹화를 하거나 또는 언론 대담을 통해서 잘 편집된 걸 하는데 우리 김문수 장관이 첫 스타트를 아예 생방송으로 끊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시는 다른 정치 지도자들도 아투TV 생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고 정말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김문수 장관께 감사드리면서 박수로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투TV 구독자 이벤트 100세뼈 건강을 위한 2+2 이벤트 하루 한 포로 관절 건강 및 골다공증 발생 위험을 관리하세요. MSM이란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식약처가 지정한 GMP 적용 기업에서 생산한 통관보라 믿고 복용하셔도 됩니다. 100세 시대 일양 통관보와 활기찬 제2의 인생을 맞이하세요.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노화로 관절과 연골 기능이 감소하신 분, 관절 사용이 잦은 운동과 등산, 걷기를 즐기시는 분,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 발목이 불편하신 분, 과체중으로 관절 건강에 유의해야 하는 분. 상담 전화 010-4487-0949 아투TV 구독자 이벤트 100세뼈 건강을 위한 2+2 이벤트 하루 한 포로 관절 건강 및 골다공증 발생 위험을 관리하세요. MSM이란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식약처가 지정한 GMP 적용 기업에서 생산한 통관보라 믿고 복용하셔도 됩니다. 100세 시대 일양 통관보와 활기찬 제2의 인생을 맞이하세요.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노화로 관절과 연골 기능이 감소하신 분, 관절 사용이 잦은 운동과 등산, 걷기를 즐기시는 분,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 발목이 불편하신 분, 과체중으로 관절 건강에 유의해야 하는 분. 상담 전화 010-4487-0949 아투TV 구독자 이벤트 100세뼈 건강을 위한 2+2 이벤트 하루 한 포로 관절 건강 및 골다공증 발생 위험을 관리하세요. MSM이란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식약처가 지정한 GMP 적용 기업에서 생산한 통관보라 믿고 복용하셔도 됩니다. 100세 시대 일양 통관보와 활기찬 제2의 인생을 맞이하세요.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노화로 관절과 연골 기능이 감소하신 분, 관절 사용이 잦은 운동과 등산, 걷기를 즐기시는 분,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 발목이 불편하신 분, 과체중으로 관절 건강에 유의해야 하는 분. 상담 전화 010-4487-0949 오늘날의 이재명이 오기까지 1등 공신은 누굽니까? 이재명은 지금 법인카드 가지고 다시 이제 소환 통보를 받았죠. 이제 윤석열 정부가 원전을 수주하는 것까지 발목을 잡겠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한동훈의 동력은 오로지 민주당 세력에게 나오고 있어요. 한동훈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지금 한동훈 대표는 당 내에서도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궁지에 몰리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은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이용해 왔습니다. 네. 김씨 족속이 그랬죠. 그렇죠. 통합진보당이 생겨나서 그 다음 2012년도에 하는 거 보니까 민주노동당하고 하는 짓이 똑같아요. 똑같죠.
깡패, 살인마 김성주에 대한 실체를 까발렸고요. 아투TV 구독자 이벤트 100세 뼈 건강을 위한 2+2 이벤트. 하루 한 포로 관절 건강 및 골다공증 발생 위험을 관리하세요. MSM이란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식약처가 지정한 GMP 적용 기업에서 생산한 통관보라 믿고 복용하셔도 됩니다. 100세 시대 일양 통관보와 활기찬 제2의 인생을 맞이하세요.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노화로 관절과 연골 기능이 감소하신 분, 관절 사용이 잦은 운동과 등산, 걷기를 즐기시는 분,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 발목이 불편하신 분, 과체중으로 관절 건강에 유의해야 하는 분. 상담 전화 010-4487-0949